어울리게 한다라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울린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딱딱 끼워져 있을 때 가지런하게 어울리는 거하고 또 부조화 속에서의 어울리는 거하고 차이점은 있겠죠. 어울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어울리게 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더 위에, 누구보다도 더 낮게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미용사들은 모든 일에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처럼이라면 정말 단순 보편적인 것이겠지만 누구보다도 더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많은 노력과 또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상대를 하는 이 매개체는 인간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 인간이란 것은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은 정적인 느낌이 아닌 동적인 느낌이라는 사실이죠. 컬러는 동적이었을 때 아름다워야 된다. 그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육회, 상쾌, 통쾌하는 유단군의 컬러, 여러분들하고 쭉 계속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구할 것입니다. 오늘 모델에게 시술하는 방법도 어울리게 한다라는 거, 그 한마디에 포인트를 두고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한 유단군의 컬러 교실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시연하고자 하는 이 모델,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모발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발 진단은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실패가 파생될 수밖에 없다. 이 모델의 머리카락 천천히 보겠습니다. 매우 가늘고 손상도도 심하고, 그리고 뭡니까, 매직은 아니지만은 매직기로 가지고 이 드라이를 굉장히 많이 한 머리카락 같아요. 군데군데 다 끊어지고 늘어지고 뭐 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도 정확하게 보시고 이 모델의 머리카락은 회색의 빛이 굉장히 강하게 돈다. 이거는 분명하게 갈색 염색을 했든지 어떤 염색을 해가지고 매직기로 엄청 쉽게 훑어댄 머리카락이다 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회색의 염색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맹글라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가볍게 실패했을 때 회색이 나옵니다. 이 머리카락은 회색을 넣으면 그냥 바로 회색이 되겠죠. 일반적인 머리카락은 검정 바탕이다 보니까, 검은 바탕이다 보니까 회색을 넣게 되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은, 이 모델의 머리카락은 지금 우리 동양인의 특색인 적색의 느낌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특이한 머리카락입니다. 이런 머리카락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매직기로 무지 훑었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것도 검정 염색을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는 애쉬계통, 회색계통의 염색약이 함유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먼저 진단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델의 전체적인 얼굴 형태나 또 눈동자, 눈썹, 입술, 이 모든 걸 다 간파해야 되겠죠. 얼굴형은 굉장히 적고, 그렇죠? 그래도 눈썹도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큼하게 올라가게 표출을 했고,
그 메이크업은 그처럼 강하게 하지 않는 상태. 이 정도로 모발 진단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약재 조절을 하고 디자인성을 맹글어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술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진단이 끝나면은 디자인성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염색약을 혼합을 해야겠죠. 여기에서는 호유의 R87하고 그리고 A87을 선택을 했습니다. 맨 아랫단 블로킹은 이처럼 지그재그에 블로킹을 나눴고요. 맨 아랫단은 R7을 도포를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부 이 모든 머리카락에다 염색약을 다 볼라야겠다는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이처럼 색상보다는 머쉬룸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색상보다는 이미지에 주안점을 두고 실행을 합니다. 이때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하면은 두피에 묻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물론 브러쉬로 해도 두피에는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브러쉬보다는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처럼 꼬랑지 빗입니다. 그리고 속이까지 전부 도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셔가지고 묻으면 묻고 말면 말고 라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세밀하게 혼을 담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술자의 혼을 담으셔가지고 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오게 돼 있죠. 저희는 장인 정신을 표본으로 삼은 예술가 그리고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멋내기라고 해서 꼭 네잎 부분부터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시술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버리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부터 먼저 도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도포의 밸런스는 좀 세심하게 혼을 담으셔서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 주십시오. 두피 온도 때문에 두피 가까이 이 염색약을 바르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처럼 꼬랑집을 활용해서 합니다. 멋내기 염색을 하실 때 이 관자놀이 부분 특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자놀이 부분에 염색약이 많이 묻어버리면은 머리카락이 가늘다 보니까 착색력이 무지 빨라지게 돼 있죠. 빨라지게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쪽 부분이 굉장히 밝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관자놀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빗질만 해 주십사 하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귀 뒤로 부분으로 넘기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아래로 내리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원 섹션은 시술이 끝이 납니다. 물론 반대 방향도 반대편 쪽도 똑같이 어신매트의 커트의 라인을 활용을 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살려주는 그런 개념의 염색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모발 끝 3cm 정도만 밝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델에게는 맨 아랫단에는
A87을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도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 2블럭이니 뭐 3블럭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블럭의 개념이란 것은 이 커트에서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컬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라데이션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활용을 하시자고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를 해주시고, 도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하실 때는 절대 빗질을 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빗질을 강하게 하게 된다면 이 강한 알칼리제의 작용으로 모발이 늘어질 경우가 있죠. 거의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시술자가 의도한 대로 디자인을 맹글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자가 의도한 대로 디자인을 맹글 수 있다. 자, 첫 번째 블럭은 전부 R87을 다 도포를 하겠습니다. 이게 베이스 작업이라고 판단해 주십시오. 베이스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시술을 하겠습니다. 도포를 하겠습니다. 절대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하실 때는 강한 텐션이 있는 빗질을 삼가해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의 도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 역시 두 가지의 염색약을 활용을 했습니다. 두피 쪽에는 두피 쪽 라인에다는 A87을 도포를 하겠습니다. A87을 도포를 해주고, 그리고 모발 끝 3cm 정도만 R87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그 선을 나눠 주십시오. A87을 신생모 부분 두피 쪽에 도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R87을 모발 끝 3cm 정도에서부터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걸 흔히 투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시메트릭의 커트라인을 강조해주고 활용해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시술 방법이 젊은 층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못할 건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톤 차이가 그처럼 강하게 나지 않는 상태의 연모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 경계선을 뚜렷하게 맹글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어렴풋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술 방법은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잡으셔가지고 시술자가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 시술을 해 나갑니다. 물론 사이드부터 백부터 뭐 어디에서부터 해도 관계는 없어요. 다만 내가 어디에다 더 강한 포인트를 줄 것인가에 따라서 네이프나 백부터 갈 것인지, 아니면 앞에 뱅 부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죠. 이 블로킹을 이 지그재기의 블로킹을 나눈 이유는 머리가 스타일이 짧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죠. 만약에 긴 롱이나 아니면 뭐 층이 많지 않는 그라데이션이나 또 원랭스의 스타일에는 이게 불가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A87을 두피 쪽에 도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R87을 모발 끝부분에. R87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한 표현이 돼도 되니까 도포량을 듬뿍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훨씬 재밌는 현상들이 생겨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이 해버리면은 그 표현력이 부족해지게 된다라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같이 A87을 두피 쪽에 먼저 도포를 다 해주시고 고르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세심하게 도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섹션의 폭이 슬라이싱의 폭이 넓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연모제가 침투를 못해서 착색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러 노리는 것이니까. 왜? 이미지적인 작업입니다.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 기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염색 기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를 다 고르게 도포를 합니다. 두 가지의 색상을 활용한다는 걸 항상 명심해 두시고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는 내가 고르고 있는 이 염색약이 제대로 먹힐 수 있도록 항상 혼을 담아서 작업을 하십시오. 혼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 미용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감이 없으면은 고객은 자꾸 우리 틈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이는 일부러 두 가지 색상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알하고 회색하고 혼합을 해버리면은 무슨 색이 나옵니까? 갈색이 나옵니다. 갈색이 나오는데 회색이 함유가 된다라는 것은 애쉬 계통의 연모제가 함유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발에 머리카락에 윤기, 투명감을 주기 위해서 이 회색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머리카락에 회색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염색에 투명감이 생겨난다라는 거, 그거 명심해 두시고 회색 활용, 일부러 회색을 맹글라고 노력하지 말고 그 회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이 BTV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 속에 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이론의 편을 다시 재차 돌려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저희가 무조건 뭐 염색이니까 그냥 염색약은 보르면 나오니까 이런 생각은 이제는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뭐 염색약 볼라갖고 안 나온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오긴 나오지만은 문제는 이와 같은 패턴의 디자인성이죠. 이제는 디자인으로 손님들을 맞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로킹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네이프 쪽부터 도포했듯이 염색약을 두 가지의 패턴을 하나는 목은 쪽, 하나는 모발 끝 라인에 도포를 하셔가지고 이 머쉬룸의 스타일을 좀 강조를 해주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가 주십시오. 이때에 이보다 더 좀 강한 이 패턴의 어떤 머쉬룸의 느낌을 맹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탈색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탈색제를 활용한 이면에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저의 작품이 계속 전개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구 활용 방법들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가지고 이 멋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맹글하는 가보겠습니다만은 어느 경우든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기존의 패턴에서 조금만 더 양보해서 이 새로운 세계로 좀 이 진출해 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미용사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키는 미용사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처럼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더 낫은이라는 단어를 활용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처럼이라면은 그건 결과적으로 흉내의 연속성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 흉내 내는 것만으로는 내 색깔을 제대로 표출할 수도 없고 또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없습니다. 흔히 질문 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데, 손님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그냥 잘하면 돼요. 잘하면. 그 잘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세심하게 좀 더 정신을 쏟아주고, 그리고 시술자의 혼을 담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된다라면은 고객은 분명히 감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감동 속에서 나는 지명을 받는 미용사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패턴의 염색 시술은 누구처럼이 아니고 누구보다도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위화감도 있고 거부감도 많이 동반될 거라고 보는데, 그 거부감이라는 것은 우리 미용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주고 표출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희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는 누구처럼이 아니고 누구보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미용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포가 끝나면 자연방치 40분. 물론 실온입니다. 항상 상온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실온에서 40분 방치 후에 헹구시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맹그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기법은 앞으로도 계속 진출이 될 것입니다. 시술이 끝난 상태입니다. 어울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조화라는 얘기가 되겠죠. 처음 비포였을 때 이 모델의 얼굴 형태, 또 피부톤,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물론 또 다른 스타일 같은 경우에야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색깔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모델에게 시술했던 방법들, 그걸 표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바깥 마름을 조금 이쪽 부분만 시도해 봤습니다만은, 안쪽의 부분, 이 안쪽에 보여지는 색상하고 채도감하고 이 바깥쪽에 보여지는 채도감, 빨강색이 조금 보여지게 돼 있죠. 이 빨강색하고 회색으로 매칭이 된 이 느낌은 결코 눈에 확연히 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조명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어울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맹글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부조화 속에서의 조화, 조화 속에서의 조화, 그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스타일은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든지 맹글어 갈 수 있는 것들이고, 색깔이 주는 이 경쾌한 이미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모발 끝에 가볍게 보여지는 이 적색의 느낌들, 이것들은 이 모델이 굉장히 밝고 상쾌하고 상큼하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게 될 것입니다. 회색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밝은 파스텔 계열의 회색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십시오. 회색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1번이 있고 10번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보여지는 7레벨 정도의 회색의 톤에 7레벨 정도의 적색이 어우러진 이런 묘미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는 조금씩 매칭을 해 나가 보십시오. 비포였을 때 이 모델의 얼굴이 조금은 너무 왜소해 보였었죠. 정말로 조망만하다라는 느낌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색상을 조금 다소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느낌이 나옵니까? 얼굴 색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조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